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나요? 그리고 혹시 이 많은 보험료 과연 다 내야 하는 것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복잡한 상품, 어려운 약관 때문에 지인이나 설계사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 막상 내는 돈은 점점 늘고 정작 필요할 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덜컥 가입한 보험 때문에 나중에 해지도 못하고 유지도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지, 혹시라도 낭비되는 보험료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보험대학에서 준비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은 왜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이자 안정장치입니다. 즉 인생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금전적인 방패로 막아주는 제도적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암, 뇌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고가의 치료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이 아니라 치료비가 가족의 삶을 흔드는 진짜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병원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게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고 당장 필요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겠죠.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이라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가족의 생계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한순간 어깨 위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 즉 진짜 필수적인 보험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실비보험입니다. 제가 실비보험을 보험 준비의 1순위로 꼽는 이유는 살면서 가장 청구할 확률이 높은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암, 뇌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보다도 감기, 장염, 허리 통증, 잔병 치레 등으로 병원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으신가요?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실손보험은 가벼운 감기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즉 내가 치료를 위해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내가 결제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성비 면에서 따라올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4천만 명, 즉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있으면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며 청구 과정도 간단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즉 가입 시기별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입 시점에 따라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구분됩니다. 내가 만약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라면 100%의 보장을 받게 되고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라면 90%,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3세대라면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을 받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의 경우에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되시죠. 그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 내가 직접 내야 하는 급여 항목, 그리고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 본인 부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비용만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실손보험이 바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다만 가입하신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총 2천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급여 항목이 500만 원, 비급여 항목이 1,500만 원이었다면 만약 내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세대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100% 보장이기 때문에 결국 2천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가입자 분들의 경우 급여 항목 80%, 즉 400만 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70%, 즉 1,05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병원비로 지출한 2천만 원 중 1,450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대별로 실손보험의 보장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질병의 경우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두 항목을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상해의 경우도 동일하게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합산 시 총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 한도는 매년 갱신되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설령 한 해 동안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처음부터 새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장 한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게 상담을 주신 고객님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3세대 실손 가입자인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객님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병원비가 5천만 원이고 그중 급여 항목이 1천만 원, 비급여 항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죠. 그럼 저는 3세대 실손 가입자니까 급여 10%, 비급여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럼 급여에서 100만 원, 비급여에서 800만 원, 총 900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의 세대별 자기부담 비율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객님께서는 제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안내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받을 수 있는 보장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즉 단순히 몇 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느냐 보다도 연간 자기부담금의 최대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썼다 하더라도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900만 원 전부를 내는 게 아니라 그중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 고객님의 경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 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청구도 간편하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에도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듯 보험 준비 1순위는 실손보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보험금 청구도 거의 안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전환해야 할까 하는 고민은 거의 모든 가입자들의 공통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세대 실손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한도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 항목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예로 들은 것처럼 비급여 치료비가 4천만 원 나온 경우라면 실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진료 이용 패턴, 향후 치료 가능성, 그리고 보험료 인상 추세까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와 비교해서 또 다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증 비급여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개편 방향을 보면 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강화가 되지만 반대로 비중증 비급여, 즉 중증이 아닌 일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비중증 환자들의 과다한 비급여 이용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결국 정부가 보장한도 축소, 보장 범위 조정, 그리고 자기부담금 인상을 통해 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자, 즉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의 중심으로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문제는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소득 상실입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더라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그 어떤 실손보험으로도 메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그럼 나는 이 소득 상실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득 상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3대 진단비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암, 심장질환, 뇌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최상위 3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질환은 단순히 치료비 부담을 넘어 가계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막았다면 이제는 3대 진단비로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중대 질병들은 단순히 진단으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 이후에도 긴 치료 과정이 뒤따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끊기는 현실적인 위험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병 자체가 고통보다는 더 큰 문제는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이라는 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실손보험 개편으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은 가족 구성원이 이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치료비 부담은 줄더라도 생활비와 생계 유지에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비보다 생계가 더 두렵다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과 생계 위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암진단비 보험입니다. 암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암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그리고 유사암입니다. 먼저 고해감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 등 치료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해감 역시 대부분 일반암 진단비 범주와 안에서 함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해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주로 생殖기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일반암 진단비로 함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핵심은 일반암 보장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 즉 유사암이 있습니다. 유사암에는 총 4가지 종류가 포함됩니다. 바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죠. 앞서 말씀드린 고해감과 소해감은 일반암으로 대부분 보장이 되지만 이 유사암 4종은 일반암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이 4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일반암 보장입니다. 전체 암 보장 구조의 핵심이 이 일반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남녀를 합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갑상선암이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갑상선암을 포함한 유사암도 일반암과 동일한 진단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도와 상품 구조가 변경되면서 이제 유사암 진단금은 일반암 진단금의 최대 20% 수준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은 반드시 최대 한도로 설정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암이 차지하는 발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실제 보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사암 4종 외에도 대장점 막내암과 비침성 방광암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해 진단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해감 역시 일부 회사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고 진단금의 10에서 20% 수준만 지급하도록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해감이든 고해감이든 일반암과 동일한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암 다음으로 중요한 보장이 바로 뇌와 심장 관련 진단비입니다. 뇌질환의 경우에는 단순히 뇌졸중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뇌출혈과 뇌졸중 진단비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장 관련 보장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중심으로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구성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한편 심혈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부정맥이나 심부전처럼 특이한 심장질환이 걱정되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까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나는 정말 실속 있게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통계를 보면 수술비가 매년 평균 5%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심장수술 평균 비용이 약 3,21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497만 원으로 상승, 불과 몇 년 사이에 약 300만 원 이상 인상된 것입니다. 뇌 기저부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는 1,714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1,941만 원으로 올라 매년 꾸준히 수술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비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함께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20%,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수술비가 커질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수술비 보험을 함께 준비해 두셨다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상당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실비로 기본적인 치료비 보장을 받고 3대 진단비로 소득 공백을 메우며 마지막으로 수술비 특약으로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까지 보완하는 구조인 거죠. 실손보험 가입률이 60대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는 약 66% 수준,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26.5%로 급감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마저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에 실손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그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술비 특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수술비 특약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위 자료를 보시면 수술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또는 7, 8, 9종 수술비, 그리고 N대 수술비입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수술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수술 한 건당 지급 금액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는 수가 코드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방식은 보상 지급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반면 N대 수술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 특약은 질병 분류 코드 기준으로 보장을 합니다. 다만 모든 수술이 해당 코드에 정확히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에는 질병 코드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ADLG 기반 수술비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보장폭이 좁고 N대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지만 지급이 까다로운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구분되어 수술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수술 특약과 달리 비급여 항목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술 기술이나 신의료 기술로 분류된 수술도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술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장 금액이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후의 의료비 대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바로 이 1에서 5종 수비 특약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실손보험, 3대 진단비 보험, 그리고 수술비 보험까지 핵심적인 보장 구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막상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이면서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실전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험 가입을 알아보실 때 실제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팁만 잘 활용하셔도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예시로 40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의 갱신형 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보험료 16,190원이 10년 뒤에 갱신되면 42,381원, 20년 뒤인 60세 때 갱신이 되면 107,401원, 30년 뒤인 70세 때에는 161,527원, 80세 때에는 225,682원, 90세에는 246,500원,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단점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평생 납입 구조인 거죠.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다릅니다. 처음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 예를 들어 월 123,960원이라면 그 금액이 끝까지 고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만 납입하면 더 이상 지출 없이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결국 갱신형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반면 비갱신형은 한번 설계해두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보장 구조로 노후까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처음에 비갱신형 보험료가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갱신형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갱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되기 때문에 총 납입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즉 비갱신형은 초기에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결국 더 저렴한 금액으로 동일한 보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눈앞의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정된 보험료로 안정적인 보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실속형 설계 방식이 바로 비갱신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팁은 바로 납입 면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전부를 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납입 면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모든 보험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 진단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그 외 가입되어 있던 다른 특약들도 모두 유효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기존의 모든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납입 면제 특약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꼭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 옵션입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바로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라입니다. 물론 납입 기간을 줄이면 당장 내가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년 납, 30년 납처럼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곤 하죠. 그렇게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면 당장은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내는 총 보험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면 납입 기간을 길게 두고 보험료를 조금만 내다가 나중에 면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질병 없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이런 불확실한 확률을 기대는 전력보다는 처음부터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해 총 납입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네 번째 꿀팁은 바로 표준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표준형은 쉽게 말해 납입기간 중 해지했을 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안에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해지형은 보험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그 대신 불필요한 적립금이 빠져 있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즉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라면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결국 만기 시점이 되면 해지 환급금은 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해지형으로 가입했느냐 기본형으로 가입했느냐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로 인해 총 납입 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금액 차이라면 누가 봐도 큰 차이인 거죠. 이런 핵심 포인트를 모르고 가입하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같은 보장만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무해지형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다섯 번째 팁은 바로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중대질병이 없다면 10년 건강고지형 할인용으로 가입하라 입니다. 14만 17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최근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중대질병 병력이 전혀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85,093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30%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병력 때문에 10년 건강치 할인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년 무사고 유지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해마다 보험료가 점점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건강치 할인형 또는 무사고 전환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적용이 된다면 같은 보장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의 중요성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런 보험들을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전 꿀팁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 이 두 가지를 제대로만 준비하셔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대부분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불필요하게 여러 보험을 중복 가입해 두셔서 매달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씩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의 구성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보장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보험이 실속 있게 잘 설계되어 있다면 매달 그렇게 많은 금액의 보험료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했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등에 가입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목적이 분명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장 대비 비용과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원칙만 명심하신다면 불필요한 낭비 없이 훨씬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수단이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절약된 금액은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실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 보험들 외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특정 수술비처럼 비교적 소액 보장을 제공하는 특약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이미 기본적인 치료비가 보장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적으로 과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언젠가는 보험금을 다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가입을 하다 보면 결국 불필요한 중복과 과잉 가입으로 인해 낭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보험 전문가들일수록 보험 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반면에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불필요한 지출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세요.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보험을 꼼꼼하게 비교하거나 약관을 세세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 보니 설계사 말만 믿고 여러 상품을 중복 가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보험료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수십 개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계하고 약관을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정말 필요한 구성인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창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재정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